10년 전 우리 집은 신촌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했었다. 당시 다른 원룸들에 비해 많은 돈을 들여 특별히 보안에 신경을 썼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여학생들의 수요가 정말 많았다. 때문에 임차인의 대다수가 여학생들이었다.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돼서 수입이 꽤 좋았다. 우리 가족은 건물 꼭대기층에 살았었다. 부모님이 계약과 돈을 관리하셨고 나는 시설 관리를 맡았다. 특별히 진상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미리미리 살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들어오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입주 3달쯤 뒤부터 여학생은 한 달에 몇 번씩 연락을 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방에 매뉴얼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게 복잡한지 매번 해달라고 연락을 했다. 솔직히 귀찮았지만 학생이 좀 진상기가 보여서 트집 안 잡히려고 친절하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학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었기에 그 얘기가 더욱 예민하게 다가왔다. 부모님과 나는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마스터카드로 아무 방이나 들락거리는 무개념 임대인이 아니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방을 빼고 잠수 타는 경우나 전기 점검 나올 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는 일 말고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마스터카드를 쓴 적이 없었다. 그 여학생은 은근히 나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하필 시기도 방학 기간이라 대다수 학생들이 집에 내려가 있어서 건물 전체를 내가 지키다시피 했을 때였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학생을 찾아가 착각한 것 같다며 좋게 말하면서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며칠 뒤 여학생은 엄청 화가 난 상태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가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껴놨고 이불 모서리도 접어놓고 나왔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 있었다고 했다. 화가 잔뜩 난 여학생은 그냥 100%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나에게 욕을 퍼부어댔다. 그때 난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옥상 청소를 끝내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억울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더욱 서러웠던 것은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CCTV는 현관과 주차장에만 한 개씩 설치되어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없는 죄도 뒤집어 쓰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나섰다. 지금의 SD급 화질도 안 되는 내 디카를 음료수 박스에 위장해서 복도에 놓아두었다. 2시간마다 내려가서 메모리를 비워야 했지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수고스러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설치 4일째 사고가 터졌다. 이번엔 여학생이 아니라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을 따라 여학생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소름이 돋았다. 온 방 안 벽지에 반짝이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었다. 상황은 이랬다. 여학생은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범인을 잡겠다고 문 손잡이에 화장품 펄을 묻혀놓고 갔다고 했다. 그게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이라 범인에게 흔적이 남길 바라면서 그랬다고 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마치 여학생을 조롱하듯 방 전체에 펄을 떡칠을 해놓은 것이었다. 여학생은 나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내 물품들을 조사했다. 키보드와 마우스, 서랍, 손잡이, 수도꼭지, 심지어 변기 손잡이까지 펄이 묻어있는지 조사했다. 당연하게도 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여학생이 며칠 동안 비운 방 세면대는 방금 누가 샤워라도 한 듯 물기가 많았고 비누도 불어 있었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디카의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그리고 2일째 영상에서 방에 들어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저녁 11시경 어떤 젊은 남성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태연히 방으로 들어갔다. 3, 4일째 영상에서는 찍힌 사람이 없었으니 그 남자가 범인이라 확신했다. 나는 영상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다. 방에 침입했던 남자는 여학생의 남자친구였다. 경찰에 체포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여자친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들일 생각이었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학교에 간 사이 몰래 들어가 일부러 수상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공을 들이길 한 달. 여자친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남친에게 불안함을 토로하자 남친은 원룸에 관한 잔인한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겁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겁에 질린 여친을 무서우면 오늘 자고 가도 된다며 가짜는 수작을 부렸다. 그의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클라이막스가 반짝이 펄로 범벅을 해놓은 그날이었던 것이었다. 여친이 방문에 반짝이를 발라놓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확실히 겁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펄을 떡칠해 도배를 해놨던 것이었다. 여친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자기랑 당장 동거를 할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온 날, 경찰 뒤에서 여학생을 감싸 안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었다. 나를 노려보며 여친을 자상하게 위로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가증스럽고 소름이 끼쳤다. 그놈은 여자친구가 공포에 질릴수록 자상하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어떻게 겁을 줄까 궁리했을 것 아닌가.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고소했고 휴학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부모님은 원룸 사업을 접으셨는데 지금도 가끔씩 부모님과 함께 그때 일을 떠올릴 때가 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며 지금도 그 자식 욕을 한다. 여학생은 물론이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욕먹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나나 혹시 아들이 범인이 아닐지 마음 졸이셨을 부모님까지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지만 정말 길게 느껴졌었다. 그때 내가 영상을 찍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괴담과 되게 유사한 내용의 범죄인데요. 2013년도 YTN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성 환심 사려 상습 절도 40대 구속. 네, 기사 읽어드릴게요. 만나던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성의 집은 물론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에 49살 주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 씨는 2013년 11월 7일 새벽 중곡동 44살 김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 140만 원어치를 터는 등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현금과 귀금속 1,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여자친구인 김 씨 집에 도둑이 들면 동거를 하자고 요청할 것을 기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믿음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적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